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노벨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은 건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1차적인 조건인 동시에 가치를 부여해야만 하는 인간 능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건강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권은 단순히 건강할 권리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의 권리도 모두 포함하죠.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는 보건의료 서비스도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개념이라면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의 권리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건강할 권리는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의 권리를 포함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권리로 누구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건강권 보장에 관한 사항은 헌법과 법률로 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처럼 건강권은 법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장애인들의 이제 건강 측면에서 보면은 장애인들이 이제 건강이 좋지 못하다라고 이제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라든지 정신 건강이라든지 사회 환경 문제 때문에 장애인들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장애인들 건강을 생각할 때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해 부족, 오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장애인들이 불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눈만 불편한 거지 다른 신체 부위는 건강한 게 비장애와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가 공중보건상으로 봤을 때는 장애 예방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그동안은 생각을 해왔는데 이미 세계 인구의 중에서 한 10억 명 정도가 장애인이고요. 우리나라도 한 250만 명 이상이 장애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인구 집단의 건강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장애인들의 건강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이게 건강이 악화되거나 좋아지거나 이런 동적인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건강을 잘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이제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여러 이제 사회 환경 문제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제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비만 같은 경우에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비만율이 현재 한 30% 초반대인데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현재 비만율이 40% 이상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비만율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체 활동이나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식생활 건강이 이제 균형이 깨진다거나 아니면은 웰빙 푸드 같은 경우에 비장애인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의 맞춤형으로 건강 정보를 이제 얻어야 되는데 장애인들에 맞는 그런 건강 정보가 현재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살펴본 것에 더하여 장애인의 건강에 대해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료 중심 접근 방식은 장애 혹은 장애인이라는 말 뜻이 건강 증진 혹은 질병 예방과 부합하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애인들은 2차 장애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질병을 관리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환경적 측면은 장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에게는 이동하기 위한 이동수단,
수어 통역사나 이동하는 데 필요한 보조인 등 보조 인력, 화상통화기기 혹은 보청기 등 보조공학기기가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인데요. 이러한 환경적 측면이 장애인의 건강과 연계되어 있음을 무시하고 있어 장애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장애인의 건강 문제가 좀처럼 다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 문제 현황은 어떨까요? 실제로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빈곤 등의 사회적 어려움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어려움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장애인의 사회적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인들은 취업 등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고 장애로 인해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적 인식이 장애인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다음으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장애인들은 만성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조기 발병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많아 2차적인 기능장애 및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과 음주,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건강 행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여러 가지 건강 문제는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도 안겨줍니다. 장애인들은 우울감과 불안감,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또한 장애로 인한 상실감도 큽니다.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도 비장애인들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죠. 이처럼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비장애인 대비하여 열악한 건강 지표를 보입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의 70% 이상이 만성질환을 겪고 있을 정도로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2014년 장애인의 비만 유병률은 40.4%로 같은 해 전체적인 비만 유병률이 32.8%인 것에 비해 장애인의 비만율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해 장애인들의 14.8%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반면 전체 인구 중 31.1%가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즉,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더 낮은 것이죠. 장애인들은 10명 중 2명 남짓만이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들의 우울감 경험률이 24.5%, 자살 생각률이 19.9%로 전체 인구보다 높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우울감 경험률이 10.3%, 자살 생각률이 4.2%인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듯 비장애인들에 비해 장애인들의 건강 지표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들의 건강 문제 현황은 당사자들의 생활 습관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흡연율이 20.2%로 전체 인구보다 낮지만 금연 시도율이 28.5%로 전체 인구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금연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중요하고 즉각적으로 건강에 이득이 되는 만큼 장애인들의 낮은 금연 시도율이 여러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의 음주 습관을 살펴보면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이 63.9%였습니다. 장애인과 전체 인구의 주간 음주율 추이를 비교해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인구의 주간 음주율은 차이가 없으나 장애인의 주간 음주율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 습관에 있어서 정기적인 운동을 하는 장애인들은 61.5%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이상의 장애인들이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70% 이상이 집 근처의 공원 등에서 산책을 하는 정도의 운동으로 응답하고 있어 신체 활동의 강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장애인들의 운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33.9%가 장애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고 10%는 시설 접근 및 이동이 어려워서 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2.5%는 관련 정보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앞서 장애인의 건강지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비만율 역시 40.4%로 전체 인구 대비 높게 나왔고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의 생활 습관은 장애인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며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이 좋지 못한 건강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장애인의 일반 건강 검진 수검률을 살펴보도록 하죠. 장애인과 전체 인구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추이를 살펴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장애인의 전체 인구와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201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 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 받지 않는다는 답변이 16.0%, 교통편이 불편해서 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답변이 10.8%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답변도 10.6%였습니다. 즉, 많은 장애인들이 건강검진 기간에 장애인 접근성 부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 등급별 일반 건강검진 추이를 살펴보면 1급과 2급 장애인의 검진율은 2014년까지도 여전히 50%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대 암검진 역시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의 수검률이 낮으며 특히 1, 2급 장애인의 경우 암검진 수검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중증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률을 지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애인들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진료비 부담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58.8%로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치과의 경우에는 전체의 약 80%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고 있으며 보조기구를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진료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이유는 장애인들 대부분이 저임금으로 일하거나 소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물리적 접근성 문제 때문입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은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습니다. 병원 내에서의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문제나 접수 및 진료 체계의 문제,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교통편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죠. 또한 의료장비 등의 부적합,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전문성 및 연계성이 미흡합니다. 더불어 많은 병의원에서 장애인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험과 사례 관리가 부족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 역시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 장애인 환자 임상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부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의료기관 시설 접근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 대다수의 병원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은 80% 이하로 찾아가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정당하게 편의를 제공하는 병원도 60% 이하로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평소 외래 진료를 적절히 받는다면 질병의 악화나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입원을 피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의 경우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 접근성 등의 문제로 의료 이용을 포기하게 되어 질병이 악화되게 됩니다. 그 결과 외래 진료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도 과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예를 들어 맹장염의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맹장이 터져 입원하는 경우, 즉 천공률이 더 높습니다. 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증상을 참을 수 있는 한계까지 참다가 결국 맹장이 터진 후에야 병원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접근성 문제는 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접근성은 아직 미흡합니다. 그런 통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의료인들이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어떤 수준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모 대학교 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장애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공부할 때부터 장애를 배우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장애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일부 과 재활학과 같은 경우에는 늘 장애인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의료 시스템이나 진료 시스템, 수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장애인을 특별히 의료 소비자로 보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의료인들이 장애인을 보는 것 수준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의료 접근성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까지 가는 이동성, 그 다음에 병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접근성, 그 다음에 진료기구나 의료기기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성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병원 관계자들의 장애 인식 정도,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의료 접근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완벽하진 않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의료진들이 바라보는 장애에 대한 시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낮은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의료진과의 어떤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진료를 받으려면 이제 진료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진료대가 높아요. 그러면은 저 혼자 못 올라가고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진료실 안에는 의사 선생님 한 분만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진료대가 좀 낮거나 아니면 높낮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휠체어 타신 분들이 가거나 그럴 때는 누가 좀 인적 자원이 좀 도와주거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은 아마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의료진과 어떤 환자와의 어떤 신뢰가 되게 중요한데, 그 신뢰에는 어떤 인식이라는 게 좀 깔려 있거든요. 그 인식이 좀 개선이 되면 어떤 신뢰가 많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